일석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띵띵볼입니다. 지금 포르투에 있는데요. 머리를 자르러 가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담아봅니다. 과연 얼마에 자를 수 있을까요? 와, 기다리면서 맥주 주는 미용실은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탱탱볼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포르투갈을 떠나게 되는데요. 6개월이라는 긴 여행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긴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는 포르투의 작은 공원인데요. 하도 이제 차가 많이 다니고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여유로운 공간을 오고 싶어서 공원에 왔는데 정말 사람이 없네요. 짱이에요. 이번 여행은 참 다양하게 여행했었는데요. 동남아에서는 한 도시에 한 달 살기를 했었고, 유럽에 와서는 순례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순례길에 오는 과정, 스페인까지 오는 과정도 사실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밤버스 아니면 밤배로 그리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이룬이라는 스페인 마을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순례길을 시작했었는데요. 그게 한 4월 초였는데 생일 때도 순례길을 걸었었어요. 이제 순례길 자체가 일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혼자서 이제 생일날 순례길을 걸으니까 내가 진짜 뭐를 위해서 이렇게 걷나 싶을 정도로 좀 힘든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서 고생을 하니까 1000km를 이제 걷게 된 거죠. 북쪽길 걷고 오비에도에서 프리미티보 길 걷고 산티아고에서 포르투까지 또 해안길을 걸어오니까 다 걸은 거리가 1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1000이라는 숫자가 정말 크잖아요. 근데 일단은 항상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꾸준하게 이제 매일매일 걸음을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목표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에 올 수 있었고 포르투까지 이렇게 걸어서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례길 중간중간에 비도 오고 감기도 걸리고 물집도 많이 잡히고 어깨도 배낭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아파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걷는 거가 쉽지나 그런 이제 과정들에서 참을성을 좀 더 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내심? 사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하면서 많이 지칠 수가 있는데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한 걸음을 이어가는 거가 순례길을 오면은 좀 배울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길 걸으면서 인생을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여행하면서 가장 큰 계기가, 저는 안전지대에 있으면 좀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뭔가 너무 안온하고 이대로 쭉 가면은 정말 모자람이 없는 순간에 저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떠나온 여행인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여행하는 내내 재밌었어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환경이랑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니까 그게 되게 새롭고 즐겁죠.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잘 곳이 없거나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한 번씩 오면 그때 이제 집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 이제는. 한국에 가면은 외국 음식, 서양 음식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 입맛대로 잘 만들어주니까 뭐 에그타르트 같은 것도 사실은 한국도 이제는 너무 맛있어서 굳이 에그타르트를 먹으려고 포르투에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라는 거를 또 여행하면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명확한 방향을 이제 잘 잡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순례길을 다 걷고 나니까 순례길이 되게 큰 목적의식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성취하니까 조금 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계속 사람이 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달린 적은 없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대화 많이 하면서 제 나름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엄청 저보다 굵은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앉아있는데 이렇게 잘린 나무통에 앉아있거든요. 이런 잠깐의 여유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상의 소중함을 좀 소홀해진다고 할 때 한번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기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돌아가면은 동네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순례길 걸었을 때 하루에 한 20km, 25km 정도는 걸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10km 이상씩은 좀 걸어보는 일상을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일상을 여행처럼 일상 여행을 멈추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저의 안전지대를 더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어떤 환기 차원에서 하는 매일매일에 꾸준하게 하는 루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저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근데 사실 뭐 너무 막 큰 게 아니고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로도 되게 큰 환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 그 내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단단한 일상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너무 막 좀 갑갑하고 답답한 기분을 어떻게 해서든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방법을 많이 가져두는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해보면은 소중함을 알거든요, 일상이. 저는 좀 극단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도 나오고 외국에 나와서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여행하다 보니까 그 너무 소중한 것들이 다 뭐 월급도 없고 집도 없고 짐도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 일상에서 누리던 뭐 대중교통이나 편하게 살던 나만의 공간이나 매일 10일마다 들어오는 월급 이런 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머리도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잘랐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확 변화를 주는 거가 제가 좀 더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고 이렇게 딱 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신에게 맞는 나름의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잘 극복해 내실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더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함께 탱탱탱탱 튀어보면서 단단하게 살아가 보아요. 오늘은 이제 포르투갈에서 버스 타고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 가가지고 아침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데사유노라고 아침 식사를 같이 2시간 정도 텀이 있어서 하고 또 프랑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만나는 친구들은 순례길 걸으면서 북쪽길에서 숙소가 잘 곳이 없어서 성당 땅바닥에서 같이 잤던 친구들이어가지고 유독 특별한 친구들인데요. 친구들이랑 또 만나고 뭔가 드는 생각이 있다면 또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코임브라 갔을 때 또 만난 친구가 있는데요. 환이라고 사진 작가였는데 ChatGPT is the best. 그 친구도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아르헨티나가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자기 짐을 다 싸들고 무작정 스페인으로 온 거예요. 근데 스페인은 워낙 이제 서류 절차가 느리다 보니까 포르투갈로 넘어온 거예요. 보면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스페인이 더 나은데 나름의 안전지대를 깨고 자기도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안쓰러워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여행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은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자기 짐 다 싸들고 이제 무작정 와가지고 직업을 구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 이제 포르투에서 만난 친구가 또 있어요. 구스타프는 브라질에서 온 친구인데요.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다 보니까 거기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넘어왔다고 엔지니어라고 하더라고요. 구스타브도 짐을 다 싸고 와가지고 이제 집도 구하고 직업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포르투갈에 와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이제 사귀다 보니까 한국 가면은 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뭔가 보장된 미래가 없이 용기 내서 자기 짐을 다 싸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통하는데 와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가 여행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행에서의 어떤 경험이 또 다시 일상에서 영향을 또 주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번에 걷는 습관이 아무래도 50일을 걷다 보니까 좀 안 걸으면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10km를 딱 걷고 엄청난 국밥이나 맛있는 한국 음식 먹으면 참 이 맛에 걷지, 이 맛에 살아가고 있지. 당분간은 그렇게 좀 걸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볼 생각에 좀 행복합니다.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가 참 여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걷는 거, 그 걷는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포르투갈 이번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해물밥 맛집에서 그 리스본 피노키오라는 데를 갔었어요. 샹그리아를 같이 일행분들이랑 시켰는데 마시다가 딴 생각을 해가지고 엎지른 거예요. 다행히 이제 옆에 테이블로 떨어져가지고 뭐 깨지진 않고 그냥 좀 많이 흘렀어요, 술이. 근데 바로 종업원님이 와주셔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술 다시 갖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열심히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금도 이제 끈적하니까 뿌려주시고, 그래서 약간 오줌 싸개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술 갖다 준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정말 갖다 주신 거예요. 일행분들도 조금 더 마실 수 있는 양으로 해가지고 병으로 갖다 주셔서 더 즐겁게 마시고 식당에서 경험이 더 오래 남았어요. 포르투갈은 뭔가 이제 한국 분들이 오셔도 그냥 일반적인 유럽처럼 뭔가 눈치 보면서 종업원 분들이 오실 때까지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가 아니라 그냥 손 들고 부르셔도 되고, 대응이 빠르셔가지고 서비스 의식이 좋으셔서 네, 즐거운 여행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이제 그런 배려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저도 좀 더 배려 있는 사람이 되고 싶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남을 위한 배려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받으면서 저도 좀 배려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가지고 좋았던 거는 포도밭에 가가지고 와이너리 투어했던 건데요. 10만 원이 넘는 투어긴 하지만 네, 도우루밸리에 가서 직접 이제 푸른 포도밭을 보고 또 거기서 직접 이제 바로 포도 따가지고, 여기도 지금 포도 많이 달려 있어요. 여기 있다.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와인이 생산됐는지를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하나 생기죠. 단 위에다가 바구니 아랫부분을 걸쳐 올리고요. 한 손으로 바구니 중간이나 밑부분을 잡고 그리고 이제 30년 산, 40년 산, 50년 산 이런 비싼 와인을 조금씩 맛볼 기회가 있어서 따라 내려오는 와인 모습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면서 점도가 있고 당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강추입니다.
와이너리 투어로 같이 가다 보면은 한 잔씩 이제 시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 와이너리 투어 그 도우루로 직접 가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또 시내에 와이너리 모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샌드맨이 제일 마케팅이 잘 돼 있는데 전 샌드맨을 가진 않았어요. 한국인 투어가 있거나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듣는 편인데 테일러 와이너리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가 있어서 엄청 커요. 제가 궁금한 부분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좀 궁금하지 않은 부분은 스킵할 수 있어서 그게 잘 맞으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2잔을 맛볼 수 있는데 테일러 와이너리 참 맛있습니다. 이것도 달짝지근하니 맛있다. 오. 그렇게 막 헤비하지 않고 달짝지근해서 잘 넘어가요. 너무 맛있어. 소주랑 너무 달라. 테일러 와이너리가 딱 적당하게 혼자 마실 수 있는 정도로 주고 스파클링 와인 조그만한 캔으로 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마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와인 양인 것 같아요. 딱 즐기기에 적당하고 취하지 않는 정도? 그리고 이제 테일러 와이너리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니까 도우를 가고 싶더라고요. 리스본, 코임브라 갔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포르투로 돌아와서 이 투어를 들었는데 포르투 와인이 다르게 보이고 당분간 그 와인에 대해서 입맛이 올라가서 와인을 좀 안 먹으려고요. 이 맛에 좀 오래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되게 좋은 투어였습니다. 네, 순례길이나 양에서 이동해가지고 여행 경비를 아낀 걸로 이렇게 경험에 투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포르투갈에 오시면 꼭 드셔보셔야 되는 게 포트와인이기도 하지만 진자라고 이 초콜릿 조그만한 잔에다가 체리 술을 따라 마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루이스 다리 앞에서 조그만한 바에서 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관광지화 돼가지고 좀 큰 규모의 레스토랑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자를 파는 데가 쉽게 발견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포르투에 사실 그것 때문에 다시 오게 된 건데 그 추억이 너무 좋아서요. 친구랑 처음에 이제 포르투갈 순례길 걷기 전에 그걸 딱 마시고 기분 좋게 출발을 했던 기억 때문에 다시 포르투를 찾게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리스본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비도스라고 해서 그 진자가 이제 생겨난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오비도스를 갈 여력이 이번에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오비도스가 참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이제 포르투 여행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진자를 한 잔 마시고 에그타르트를 한 개 딱 먹은 다음에 기분 좋게 이제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서 이 영상을 편집을 하고 올린 다음에 또 저는 야간 버스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왜 안 올라와, 글 왜 안 올라와 참 걱정해 주시고 소식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실 연락들이 저를 또 움직이게 하고 나태해진 저를 좀 깨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영상 댓글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분발해 보겠습니다. 참 그런 연락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탱탱볼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니까요. 그게 참 보람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에서 이번에 그 해안길을 쭉 1번 트램이라고 해가지고 맥도날드 앞에서 이제 왕복으로 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르투 트램을 타보려
합니다. 해안길 따라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왔던 길을 이제 트램 타고 가보겠습니다. 왕복 7유로면 탈 수 있습니다. 옛날 포르투갈 트램을 타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한 번쯤 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왕복으로 끊으세요. 되게 생각보다 먼 길이어가지고 이제 걷기에 별로 좋은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걷고 싶어요, 사실. 약간 순례길을 너무 오래 걷다 보니까 유럽에 참 순례길이 표시가 잘 보이거든요. 아니 리스본을 가도 코임브라를 가도 계속 순례길 표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경험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관심이 생기고 난 뒤에는 그것들밖에 안 보여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더 많이 도전해보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은 언젠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 할 거면 지금부터 하는 게 더 이제 좋아하는 일 여러 번 즐길 수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더 좋아하고 더 여러 번 해보는 거죠. 질릴 때까지. 좋아하는 걸로 끝까지 가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거 끝까지 가보려고요. 네, 그래야 후회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요. 뭔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작 빨리 하시고 끝까지 이건 진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앞으로 또 살아가려고요. 엄청 큰 나무들이 많은 공원이에요. 엄청 커요. 진짜 큽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약간 공원 빌리고 싶으시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사실 포르투에서 이런 공간 오기 쉽지 않거든요. 다 혼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합니다. 강을 보면서 쉴 수 있는 벤치가 많아요. 여긴 정말 저만 알고 싶은 공간이네요. 이거 아무래도 물의공원? 뭐 이런 거여가지고 물이 많이 여기저기 흐릅니다. 이것도 1790년대 분수래요. 신기하죠? 여기서 책 읽으시네요. 정말 책 읽을만 해요. 불량시장에 왔습니다. Total, 5.50. 완전 5.50. 2.50. 오브리가다. 구석에서 마셔야지. 구르펜 시럽 맛이에요. 초콜릿 잔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석이조입니다.
you until tomorrow? Yes. Yeah? Couple of days? Sí, porque tiré ahí y aparte de todo, por el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드는 생각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ocês vão cantar?